마르크스 아우릴리스의 명상록 제11장 낭독하겠습니다. 이성적 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성적 혼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을 원하는 대로 형상화하고 자신에게 열려있는 열매를 손수 수확하고 식물의 열매, 나 동물들에게 효과 유사한 것은 남들이 수확한다. 인생의 종말이 어디서 닥치는 본래의 목표에 도달한다. 무용이 연극 등의 예술에서는 어떤 방해가 생기면 상황 전체가 불완전해진다. 그와 달리 이성적 혼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어디쯤에서 중단되더라도 자신 앞에 놓여진 과제를 완전하고 흡족한 수행하기 위해 나는 내 몫을 다했다고 말할 만한 하다. 나아가 이성적인 혼은 우주 전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허공을 두루꿔 건네며 우주의 형태를 규명하고 무한한 시간 속으로 뻗어 나가 만물의 주의적 재생을 파악하고 고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적인 혼은 우리 자손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 조상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마흔된 사람이 약간의 이해만 있다면 그갓음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존재한 모든 것과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성적인 혼내 또 다른 특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진리와 겸손이며 어떤 것도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법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합리적 이성과 정의의 이성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내가 섬유를 하나하나의 음표 분해해 놓고 각각의 음표를 보면 내가 이런 것에 압도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한다면 너는 듣기 좋은 음악과 무용과 펑크, 라티 운을 격렬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압도당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무용의 경우에도 내가 하나의 동작과 자세를 분해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며 팡 라디오의 경우도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간단히 말해 미덕과 미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명심하여 모든 사물의 구성 성분을 고철하되 그것을 분해함으로써 사물 자체를 정렬하도록 하라. 똑같은 방법을 내 인생 전체에 적용하라. 그래야 한다면 당장이라도 육신에서 풀려나 소멸되든지 흩어지지 존속할 각오가 되어 있는 혼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러한 각오는 자신의 신념에 일어나야지. 기독교들의 경우처럼 단순한 반항 이어서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각오는 신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며 나에게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려면 극적인 동작을 취해서 안 된다. 너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행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덕을 본 것은 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결코 멈추지 마라. 내 재주는 무엇인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편적 자연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고유한 기질을 고철하지 않고 어떻게 선언자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처음에 비극이 공연된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을 인식시키고 이러저러한 일은 본 성상 이러저러하게 일어나게 마련이며 우리가 무대 위에서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키우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이런 결말을 맞게 마련이야. 기타 이론이라고 부르짖는 자들도 이런 일들을 참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다. 극 작가들은 쓸만한 말들을 했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말이 특히 그러하다. 나와 내 아들들이 신들에게 버림받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밖에도 일어나는 일들에 화를 내서는 안 되지요. 삶은 익은 곡식처럼 거둬들여야 하오 등이 있다. 비극 다음에는 고위극이 공연되었는데 고위극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사용했으며 직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겸손을 가르쳤다. 디오케네스도 비슷한 이유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받아들였다고. 희극 다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중기희? 극이 그리고 이어서 신희? 극이 도입되었는지 살펴보라. 신희극은 점점 인생을 모방하는 기기로 타락하고 많았지만 이들 작가들도 쓸만한 말들을 남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시와 희극, 이 전체적으로 추구한 목적은 무엇이 어떤가 철학을 하기에는 인생에 어떤 다른 상황보다도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만큼 적합한 것이 없다는 것은 명명 획득하게 아는가? 이웃한 나무 가지에서 배워 나뭇가지는 나무 전체에서 배워질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이 인간도 한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공동체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뭇가지 남이 배지만 인간은 이웃을 미화하고 을 돌림으로써 스스로 이웃과 자신을 분리한다. 인간은 그렇게 하고도 그와 동시에 공동체 전체에서 자신을 베어낸 것을 알지 못한다. 공동체를 만들어낸 제우스의 선물이 이런 상황에서도 남아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이웃한 가지와 함께 자라서 다시 전체를 완성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리가 자주 반복되면 분리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다시 결합하여 이전 상태로 복원되기가 어려워진다. 정원사가 무슨 말을 하든 처음부터 나머지 부분과 함께 자라 함께 살아온 나뭇가지는 한 번 베어줬다가 다시 접목된 나뭇가지와 같지 않다. 함께 자라도 한 마음은 아닌 것이다. 내가 올바른 이성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를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듯이 너는 또 그들이 너에게서 그들에 대한 호의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너는 이 두 가지 원칙을 한결같이 고소하라. 내 판단과 행동을 견지하고 너를 방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너를 화나게 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행동을 포기하고 겁이 나서 굴복하는 것 못지않은 약함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주눅이 되는 장악 본성 친족이자 친구인 자를 혐오하는 장악 둘 다 똑같이 탈영병이다. 어떤 자연도 기술에 뒤지지 않는다. 기술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맞다면 가장 완전하고 다른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그 자연은 어떤 기술? 자의 창작 재능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기술은 더 우월한 것을 위하여 더 열등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점은 보편적 자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보편적 자연에서 정의가 태어나고 정의에서 다른 모든 미덕이 태어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지 하지도 않은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런 것에 시소가 비틀거리거나 변덕을 부리면 정의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산란한 마음으로 좋거나 피하는 대상은 너에게 다가오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 대상에게 다가간다. 그러니 대상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라. 그러면 그것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것이고 내가 좋거나 피하는 모습도 남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혼의 구체가 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이 무언가를 향해 뻗어나가지도 않고 안으로 오아들지도 않고 확장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고 오히려 불빛으로 밝아져 그 불빛으로 만물의 진리와 자신 안의 진리를 볼 때이다. 누가 나를 정렬한다면 그것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은 정렬받을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거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누구나 친절하고 고의적으로 대하고 특히 그에게는 그의 잘못을 기꺼이 지적해주되 나무라거나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지 말고 저 유명한 포큐온처럼 그가 진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점점 신사답게 지적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은 그런 것이 어여야 하며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신들에게 보여야 한다. 내가 내 본성에 맞는 것을 행하고 어떻게든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보편적 자연이 지금 너에게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게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아부하고 서로 눈가하기를 바라면서 서로 급실된다. 나는 너를 솔직하게 대학으로 결심했으라고 말하는 자는 얼마나 건전하지 못하고 불편한가? 인간이야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은 미미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도는 저절로 드러나고 이마에 쓰여 기 마련이니까. 마치 애인이 상대의 눈에서 단보는 모든 것을 알아채는 그런 의도는 복수의 울림 만들어도 당장 알 수 있고 눈을 모아도 당장 알 수 있다. 악취를 풍기는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박하고 선한 자에게 다가서는 사람도 다가가는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은 그것을 알아챈다. 그러나 위장된 솔직함은 비수와 같다. 그때의 우정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없다. 무엇보다도 그런 우정을 피해라. 선하고 소박하고
호의적인 사람은 그 모든 특정한 눈에 드러내며 그런 특징들은 숨겨져 있지 않다.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혼 안에 내재한다. 누군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에 무관심하기만 하다면 말이다. 그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을 부분적으로 뭐든 전체적으로 보든 그것 가운데 어떤 것도 자신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지 않거나 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들은 꼼짝 않고 소에 있는데 그것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해두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각인해둘 필요조차 없으며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다 해도 단번에 지워버릴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잠시 동안이고 버리고 나면 인생도 끝날 것이라는 점 또한 명심하라. 그렇다면 그것들에 어찌 불만을 품는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들이 자연에 만난다면 그것들을 즐겨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연에 어긋난다면 내 본성에 맞는 것을 찾고 명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본성에 맞는 것을 추구하라. 자신의 고유한 선을 찾는 자는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물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으로 변하면 변한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생각하되 변하더라도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내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염두에 두되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생각하나? 관점을 바꾸어 마치 순양이 양떼를 이끌 듯 또는 황소가 소떼를 이끌 듯 나는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태어났을 생각하라.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전주에서 출발하라. 우주가 단순히 원자의 집합체가 아니라면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자연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열등한 것은 우월한 것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월한 것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한다. 둘째, 식탁 앞에 앉아 있거나 침상에 누워 있거나 그 밖에 다른 상황에 있어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생각해보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신의 원칙에서 어떤 강함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행하는 일을 얼마나 오만하게 행하는지 생각해 보라. 셋째,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옳지 않다면 마지못해 그렇게 했거나 무지해서 취임 명백하고 왜냐하면 혼은 마지못해 진리를 빼앗기지. 각자에 대한 적절한 자신도 마지못해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리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럽게 한마디로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자라는 말을 들으면 붕괴한다. 넷째, 너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비겁 회수 또는 명예의혹 때문에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공기에서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너에게 그런 잘못을 저지를 기질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 다섯째, 사람들이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너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많은 일들이 특정한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남의 행동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먼저 많은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여섯째, 몹이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면 인생이 한순간이며 잠시 뒤면 우리 모두 묻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일곱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지배적 이성에 근거하고 때문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견을 근절하고 그들의 행동이 끔찍하다는 판단을 내버려 각오를 하라. 그러면 분노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의견을 근절할 것인가? 어떤 모욕도 너에게 치욕을 안겨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남이 그렇다고 말하는 가덕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강도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덟째, 우리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들의 행동보다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더 괴로운 것인지 생각해보라. 아홉째, 내 호의가 꾸민 것이나 위선이 아니고 진지한 것이라면 누구든 당해낼 적수가 없다. 내가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호의적인 기회 있을 때마다 좋게 다 이루고 상대방이 너에게 해를 입히는 순간 그러지 말게. 이 사람아, 우리는 다른 일을 하려고 태어났는데 나는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네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일세. 이 사람아 라고 조용히 상대방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면 아무리 엄한 불순한 자라도 너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재치 있게 그것은 사실이며 불이나 그 밖에 모여 살도록 태어난 다른 피, 주 모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애들로 지적해 주어라. 빈정되거나 나무라는 말투가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다정하게 지적해 주되 학생을 공기화듯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탄받으려 하지 말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단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 9가지 원칙을 무사 여신들을 선물로 여기고 항상 명심하라.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남아있는 동안 드디어 인간이 되기 시작하라. 또한 사람들에게 성내지도 아첨하지도 않도록 조심하라. 이 2가지는 반공동체적이어서 공동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날지는 남자다운 곳은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과 성령함이며 이런 제도가도 인간적일 뿐 아니라 더 남자다우며 힘과 근육과 용기를 지닌 자는 이런 성격. 화내고 불만스러운 워워하는 성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떠올려라. 인간의 성적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질수록 그만큼 더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슬픔이 나야 강의 표시, 이들 분노도 마약함의 표시이다. 이 2경은 모두 인간은 상처받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무사 자신들의 지휘자. 여기에서 10번째 선물을 받도록 하나 악당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복음 같은 짓이다. 너는 어떻게 지배적인 이성이 빠지기 쉬운데 가지 미로를 늘 경계해야 하며 미호가 보인다면 매번 이렇게 말하며 당장 제거해야 한다. 이 생각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은 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가장 부조리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므로 4번째 미호는 너 자신을 짝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의 신적인 부분이 덜 존경스럽고 죽 마련인 부분, 즉 육신과 육신의 조야한 의견들을 패배하고 굴복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몸과 섞여 있는 혼과 모든 불의의 성분은 본성상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지만 우주의 질서에 수능의 여기 지상에서 내 육신의 복합, 체 안에 붙들려 있다. 또 내 안에 존재하는 흙의 성분과 물의 성분은 모두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위로 올려져 자신들의 본성에 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원소들도 전체에 복종하며 일단 어떤 곳에 배치되면 전체로부터 다시 해체되라는 신호가 주어지기 전에는 강제로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이성적 부분만이 반항하고 제 위치를 못마땅해 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성적 부분에는 어떤 강압도 가해지지 않고 제 본성에 맞는 것들만 주어진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탈한다. 왜냐하면 불의와 종과 분노와 슬픔과 공포를 향하는 움직임은 자연 안으로 부터의 이탈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배적 이성은 어떤 사건을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순간 제 자리를 이탈한다. 지배적 이성은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경건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미덕도 공동체 정신에 포함되며 사실은 정의로운 행동보다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항상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전생애를 한결같이 살 수 없다. 그러나 방금 말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목표가 어떤 것이어야 마땅한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마치 어떤 의미에서 다수와 선으로 간주하는 모든 사물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할 수 없지만 특정 사물 이를테면 모두에게 공통된 사물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할 수 있듯이 우리도 공동체와 국가의 이익이 되는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이한 목표에 쏟아붓는 사람은 모든 행동이 한결같을 것이고 따라서 그 자신 돈을 한결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골지와 도시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도시지가 겁이 나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의견을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도깨비 남이라고 곤했다. 라켓 다이몬인들은 축제 때 이방인들에게 그늘의 자리를 배정해주고 자신들은 아무 자리에는 앉았다. 소크라테스는 베르디카스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내가 가장 비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지요라고 전하게 했는데 그것은 대접을 잘 받고도 거기에 보답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대패소수인들의 저술에는 미덕에 실천한 소년들 가운데 적어도 한 분을 항상 기억하라는 충고가 적혀 있다. 피타고라스 아파가 이르기를 새벽에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나 같은 궤도를 따라갔던 방법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완수하는 천체뿐 아니라 그 질서와 청정함과 적나라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별을 가리는 베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산 뒤가 소크라테스의 겉옷을 갖고 나갔을 때 그가 몸에 양 가죽을 들은 모습을 생각해보라. 또한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창피해서 뒤로 물러섰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쓰기가 엘지를 먼저 배우기 전에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인생은 더욱 그렇다. 너는 노예로 태어났으니 이 성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은 웃었어. 그들은 미덕을 심한 말로 나무랄 것이요. 겨울에 무어가 좋아하는 자는 미친 짓이다.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아이를 기대하는 자도 그렇다. 에픽테스는 어떤 사람이 제 자식에게 입맞출 때 내일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건 재수 없는 말이 아니냐고 천만에하고 에프테토스는 대답했다. 자연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재수 없는 말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곡식이 베어진다는 표현도 재수 없는 말을 일 것이다. 설익은 포도, 물리은 포도, 건포도 모든 게 변한다. 그러나 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않는 것으로 변한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는 저는 아무도 없다. 에픽테토스의 말이다. 에픽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동의를 표명하는 지수를 발견해야 하며 의욕의 영역에서는 의욕이 유보 조항에 따라 제어하고 공동체에 유익하고 가치에 비례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욕망은 전적으로 억제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평범한 대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미쳤느냐 아느냐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싶은 것이 이성적 존재냐? 아니면 비성적 존재냐? 이성적 존재이죠? 어떤 이성적 존재 말인가 건전한 것이냐? 건전하지 못한 것이냐? 건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느냐? 우리는 건전한 것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왜 싸우고 반복하는